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혼다의 대표적인 SUV CR-V인데요. 최근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동력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CR-V가 국내 시장에서 선전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을 두루 갖춰내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모델은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된 4세대 사양입니다. 파워트레인의 개선을 중심으로 내외관의 구성을 변화시킨 것이 특징인데요. 전면부는 그릴 장식이 헤드램프까지 이어지는 구성이 부각됐습니다. LED 주간주행등도 적용된 사양 중 하나고요. 범퍼는 안개등 디자인의 변화와 하단에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됐습니다. 측면부는 사이드미러 휠 디자인 정도가 변경됐고요. 후면부는 두꺼운 크롬 장식과 스키드 플레이트의 적용이 눈에 띕니다. 그만큼 외관은 기존 이미지를 이어가면서 부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 역시 큰 변화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하단 버튼이 추가된 정도인데요. 대신 시프트 패드는 삭제됐습니다. 원형 디자인의 계기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센터페시아는 디스플레이 오디오라는 이름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추가됐습니다. 간결한 구성과 스마트폰 연동 기능이 특징인데요. 하지만 좌측에 위치한 버튼의 크기가 너무 작아 조작성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하단에는 우드 그레인과 크롬 장식이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콘솔 박스 내부에는 파워 아울렛과 HDMI 단자, USB 단자 2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트의 변화는 없습니다. 고성적인 아쉬움을 주지 않고 있고요. 뒷좌석 역시 헤드룸과 레그룸은 중형 세단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1053리터의 수치를 갖고 있는데요. 레버를 당겨 원터치로 2열 시트를 잡으면 적재 공간은 2000리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에어백은 6개가 탑재됩니다. 여기에 차체 강성을 높여 패시브 세이프티 부분을 강화시켰는데요. ACE라는 기술이 차체에 적용돼 비틀림 강성이 기존 대비 5.7%, 굽힘 강성은 2.7%가 향상됐습니다. 국내 출시 모델은 3,790만원의 가격을 갖는 4륜 단일 트림입니다.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졌음에도 가격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은 주요 경쟁력으로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혼다 CR-V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이 차에는 4륜 구동 시스템까지 장착이 되어 있죠. 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들려오는 엔진 사운드, 상당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잘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188마력, 최대 토크 25kgm로서 2.4L 엔진으로서는 정말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 CR-V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경쟁사인 토요타나 닛산에 비해서도 월등히 좋은 정도의 성능을 잘 구현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변속기는 과거와 달리 CVT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어코드의 얹힌 시스템에 비해서는 어떤 각 상황에 대한 탄력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SUV와 짝을 이루는 그런 CVT로서는 무난한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D레인지 있을 때도 무난한 능력을 보여주지만 현재처럼 S모드에 있을 때 이때는 리스폰스를 비롯해서 조금이나마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주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드라이빙을 즐기는데도 큰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속력, 사실 엔진의 리스폰스나 가속력 부분에 대한 그런 불만은 나오지 않는데요.
실질적인 가속 성능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시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9초대 중반 또한 도달거리 등을 감안한다라면 2.4L 가솔린 SUV로서는 뭐 전혀 부족함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사운드를 비롯해서 어떤 뭐 동력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현세대 페이스리프트 버전 CR-V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페이스리프트 전 CR-V의 경우에는 투휠 또한 4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판매가 됐었죠. 하지만 현재 모델은 4휠 버전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실질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느껴지는 어떤 그 차량의 움직임이라든지 강성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행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다. 반면에 4륜구동 시스템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주행에서 제 역할을 거의 못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너에 들어서서 가속 페달을 잠기하거나 했을 때 기본 특성에서 그냥 일반적인 전륜구동 방식의 SUV와 같은 느낌만 보여줍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 차가 과연 4륜구동이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단일 트림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분명히 4륜구동은 맞겠죠. 그래서 한 가지 시험을 해봤습니다. 부하를 걸어서 앞바퀴 휠을 굴렸을 때 뒷바퀴가 과연 즉각적으로 따라오는지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앞뒤바퀴의 편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특히나 1초에서 2초 이후에 뒤쪽으로 구동력이 보내지기 때문에 일반 로드에서 어떤 미끄러운 환경을 만났을 때는 거의 쓸모없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차라리 2휠 버전이 있었다면 정말 만족감이 높았을 텐데 4휠 버전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 대비 540만원 정도 높은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혼다 코리아가 조금 더 이 시장 상황에 맞는 이런 모델을 판매하고자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최근 뭐 혼다 코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바이크로 먹고 살고 있고 뭐 딜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상품성 사실 CR-V 정말 뭐 좋은 모델인데 이런 어떤 선택의 폭을 줄였다는 점 또한 마진이 높은 상위 트림만 판매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아쉬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다시 차량의 주행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차가 나가는 느낌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리스폰스 역시 좋습니다.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100km에서 정지시키는데 걸리는 거리라든지 소요시간 등에서 아쉬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뭐 정말 부족함 없는 성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지속된 스트레스를 가하는 경우에도 쉽게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물론 연기가 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제동력을 확보해냈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높게 살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핸들링도 뭐 혼다가 상당히 잘하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현재는 이제 주행 안전장치를 끄고 타고 있지만 켜져 있는 경우라도 적정 시점에서 개입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 밖에도 차체에서 느껴지는 이 만족감이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이 혼다 CR-V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죠. 미국 IIHS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가장 엄격한 그 테스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스몰 오버랩에서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칭찬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국내에도 KNCAP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국산차 광고 등에 등장하기도 하죠. 기준은 아마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유로 NCAP에서도 상당히 그 기준을 강화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KNCAP은 차라리 운영을 하지 말고 차를 그냥 국내에 있는 차를 사서 해외로 보내서 테스트를 의뢰하는 것이 어떤 뭐 시간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그 안전성, 물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국내 차량이 거기에 미흡하다라고 보여질 때 그런 테스트 기준을 살짝 숨겨놨다가 나중에 합격하면 올려주시는 그런 센스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겐 도움이 안 되겠죠.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의미 없는 KNCAP 얘기는 이쯤에서 그만하고 다시 차체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근 그 캠리를 타면서도 느꼈지만 스몰 오버랩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체가 분명히 강해졌다는 느낌을 보여주는데, 현재 이 CRV에서도 그런 점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국산 소나타에서도 그런 면모들이 잘 살아나고 있는데, SUV에서 이 정도의 느낌을 보여준다는 것은 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연비라는 부분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수치적으로 본다라면 아무래도 디젤보다는 아쉬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가솔린 2.4L 엔진을 갖춘 가솔린 SUV로서는 정말 의미 있는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기존 모델 대비 10% 이상이 향상이 됐죠.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델로서 거듭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을 보면 무조건 SUV는 이제 디젤이라는 그런 편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가솔린 SUV가 갖는 이런 어떤 편안함을 디젤 모델로 접근하긴 힘듭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혼다 CR-V 충분히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혼다 CR-V는 과거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차 중에 하나였죠. 물론 이제 혼다의 인기 하락, 또한 이제 디젤 모델들의 승승장구, 뭐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은 뭐 이렇게 좋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정용 SUV로서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추천할 만한 그런 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지적하자면 아이들 때 넘어오는 그 진동이 조금 많습니다. 스티어링 휠 쪽으로도 진동이 좀 넘어오고, 브레이크 페달은 물론 시트까지도 진동이 전해지는데, 사실상 이와 같은 진동은 디젤에서나 볼 수 있는데, 디젤 중에서도 조금 심한 디젤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 차량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브랜드를 대표하는 차량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런 문제가 다른 모델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어떤 이 진동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더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 만난 혼다 CR-V, 가정용 SUV로서 정말 손색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거리 연간 2만 3만 킬로 이상을 달리는 소비자에게는 어울리는 모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간 한 15,000 내외, 많게는 이제 2만 킬로 정도를 달리면서 어떤 정숙한 분위기와 편안함, 거기에 안전성까지를 고려한다라면 CR-V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워트레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이점, 또한 강성 확보를 통해서 얻어진 이점 또한 뚜렷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볼륨 사이즈를 키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소심한 분께서 이 버튼을 디자인하신 것 같은데,
혼다답지 않은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울러 스티어링이나 시트 쪽으로 넘어오는 진동 정도만 잡아낼 수 있다면 정말 더 많은 소비자들께 자신있게 추천할 만한 그런 차로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네, 오늘은 혼다의 인기 SUV CR-V를 만나봤습니다.